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 현장 조사는 금융감독원을 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쌍방울은 대북 투자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쌍방울의 이 주가 조작 상황들이 이미 이제 드러난 상황이었는데, 과연 그러면 검찰은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또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제대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핵심 사항은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2022년 11월 17일에 쌍방울 그룹의 불공정 거래 관련 정보 사항 제공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금감원에서 3개 종목에 대한 조사를 착수합니다. 바로 쌍방울, 광림, 비비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사를 다 해서 부정거래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거래를 확인을 하고 검찰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수원지검에 알려줬는데, 이 수원지검에서 이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거래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서 수원지검에 알려줬는데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 안 하다 보니까 이 금감원에서 2023년 8월 2일에서 8월 3일까지 금감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 부정거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그래서 알려줬는데 수원지검에서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부에게 질의를 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사 이래 이런 부정거래를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핵심 내용은 2페이지를 정리해서 금융감독원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검찰에 넘겨주면 이걸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사례는 역사 이래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이 쌍방울과 관련된 부정거래를 봐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장 조사에서 핵심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쌍방울 2025년 1월 21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부정거래는 혐의 없음, 광림 부정거래는 혐의 없음, 주요 사항 보고서 위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검찰은 김성태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각하 유지, 이렇게 봐줘요. 또 쌍방울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갑종에 대해서도 일부 각하, 입건 유예, 김우동에 대해서 일부 각하. 오늘 엄연하게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우리가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부정거래가 드러났는데 검찰에서는 이 금융감독원의 관련된 부정거래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다 봐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된 내용 혹시 이번에 현장 조사로 와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1월 30일 날 금감원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을 만납니다. 검사들을. 그 금감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금감원이 조사한 금융 자료가 약 8,0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저희들이 프린트아웃해서 탁자에 올려놓은 그 금융 자료 분량을 확인했는데 약 8,000페이지 정도의 금융 자료를 제공하겠으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은 이걸 가져가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져가겠다고 양측이 합의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결국 이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25년 1월 달에 검찰은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문인데 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특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가져가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이 통보 내용 외에 어떤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수사 착수에 필요한 단서가 부족하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22년 11월 달에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할 때 뭐라고 기재를 했냐면 중국 마스크 공급 계약 이스타 항공 인수 관련 허위성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금융감독원 이승우 부원장 보 얘기는 검찰이 자료 조사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한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검찰이 허위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사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사가 진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자료 제출도 받지 않고 25년 1월 달까지 수사를 쥐고 있다가 이화영 재판 2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 이화영 2심 판결이 22년 12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지켜본 다음에 26년 1월 달에 쌍방울에 대해서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을 해준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가 하나 이제 이거를 기자 여러분 이제 잘 알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제 검찰을 수사를 하면서 가장 약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잡아요. 그게 누구냐면 김성태와 방용철입니다.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조작이 이루어지는 건데, 김성태와 방용철은 지금 오늘 저희가 현장 조사했듯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검찰은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김성태와 방용철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방용철이 왜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위증을 했을까? 바로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자신들의 주가 조작에 의한 추징금을 내야 되는 거고 다시 죄를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용철은 지금까지의 위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협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방용철은 지금까지 위증을 그대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현장 조사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다른 분? 네, 저도 한마디. 예. 그러니까 이 조작 기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부정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의 말을 검찰이 애써 무시한 것은 결국 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도 검찰의 거래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조작 기소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방문을 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주가 조작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매각된 그 시비가 실제로 김성태의 그 차명회사나 그리고 김성태 개인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다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마스크 공급 계약 쌍방울이 보도된 이후에 착한 이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던 시비 113억 원이 상상인 저축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71억 원이 이체되었고 26억 원이 양성길의 계좌로 그리고 1억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양성길 계좌에서 24억 원은 쌍방울 회사로 다시 이체되고 10억 원은 수회에 걸쳐서 수표로 나눠서 현금이 인출됐다는 상황까지 파악됐습니다. 이 10억 원이 어떤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덮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양성길 계좌에 이체된 돈 중 5억 원은 고구려 37 그리고 6.1억 원은 온목대 홀딩스로 이체되었습니다. 고구려 37과 온목대 홀딩스 역시 김성태 참명회사로 금감원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찰이 수사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런 점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감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CB 관련된 그 매각과 CB 관련된 차익에 대해서만 조사했지 당시 주가 조작 세력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 박용철, 김성태 개인들이 어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일어난다면 김성태와 박용철 등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얘기 잘하시네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네, 이번 현장 조사에 대한 방문은 불어보듯 뻔합니다. 위법과 불법으로 만들어진 이 국정조사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인데 궁극적으로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봐주고 회유해서 얻은 것이다. 이런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거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호도를 시켜서 결국 대북 송금에 대한 사건은 쌍방울의 주가 조작으로 인하여 그것을 범죄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인위적 사건이다. 조작 사건이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당이 획책한 현장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주가 부양 사건은 그 본질적 의미가 다릅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북 송금 조사팀에서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쌍방울의 조사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검찰의 자본조사 팀에서 하는 겁니다. 팀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시기도 많이 다릅니다. 대북 송금에 대한 사건 자체는 금융정보 분석 FIU로부터 2022년 2월 달에 처음으로 그 금융정보 분석 흐름을 보고 여기에 대한 대북 송금에 대한 자금 흐름을 봤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 후로 수개월이 지난 10월 달에 10월과 11월 달에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 드디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사건의 본질적 수사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조사에 사실상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라는 빌미로 시작을 해서 대북 송금 수사가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봐주고 얻은 회유에 얻은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현장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장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좀 조사? 현장 조사는 별 단계 없고요. 검찰에 제출된 자료고 그냥 쌓아두고 있고 그다음 현안 질의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부원장들하고 원장님들은 그 분들에게 질의를 해서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게 불가합니다. 이 현장 조사의 의미 자체가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국정조사에서도 그러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에 현장 조사 하시면서 새롭게 밝혀진 그 주가 조작 새롭게 조금 있으면 뭐 한 11시 30분 되면 끝날 거로 되고 저는 먼저 일찍 일어났는데 현장 조사가 무슨 범죄 현장이 지금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통한 회유책이 아니었느냐,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시킨 회유책이 아니었느냐, 대북 송금에 대한 사건 자체의 그 범죄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